낙후된 원도심과 오래된 도시의 활기를 되찾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게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토부가 점검에 나섰는데 인천의 성적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정하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이 인천에서 도통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천 전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분야에서 다소 부진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등을 포함하는 단순한 도시 정비 사업과는 반대로 기존의 모습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도심의 환경이나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쇠락한 도시를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서 재정비를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요. 국토부는 이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에서 모두 284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가운데 95개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실집행 실적을 좀 보면요. 충남, 전남 등 5개의 시도는 실집행률이 80%를 초과한 반면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예산 집행률이 60% 이하에 그쳤습니다. 그중에서도 인천은 38% 수준으로 꼴찌입니다. 큰 격차로 전국에서도 이 꼴찌인데 이유를 좀 짚어보면요. 첫 번째는 일단 예산 집행이 다른 지역보다 저조했다는 건데 네. 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또 지역에서 맞는 도시재생이 진짜 바람직한 그림이나 모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점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인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부진의 원인,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가 이제 통과가 되면서 예산이 그때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작년 19년 8월, 9월 이때쯤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한 면도 있었고 아무래도 예산을 쓰려면은 그 예산은 뭐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의사소통 계속하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캐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요. 네. 어쨌든 평가가 전국 꼴찌라고 하니까 올해나 내년까지도 이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추진 사업과 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고요. 그렇지 못한 부진한 지역에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군구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만회 대책을 국토부에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고요. 다음 달 종합평가로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올해 신규 사업 선정에서도 배제될 방침이라서 인천은 어쨌든 지금 상황이나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정아 기자가 계양구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는데요. 계양구는 어땠습니까? 네, 계양구는 인천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앞서서 뉴딜 사업을 추진했던 지역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도 효성동을 비롯해 일대 3곳이 뉴딜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기도 한데요. 계양구 효성동 일대 11만 2천여 제곱미터의 규모고요. 과거 1960년대 부평 수출입단지의 배후 주거단지로 생겼습니다. 이후 일대의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골목길 위주의 도로망이 형성이 됐고요.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전체 60%나 차지합니다. 안전성도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애초에 뭐 주차장이나 공원, 뭐 체육시설 이런 주민 인프라 시설들이 들어설 공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단순히 환경 정비만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그 뜻이 모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점들이 협의점을 다소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양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네, 올해는 일단 예산 집행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관건입니다. 효성마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200억 원 가까이 투입이 될 예정인데요. 얼마나 실질적 집행이 될 수 있느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 기반 시설이 들어서고 또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오래된 연립주택을
주택을 LH와 연계해서 임대주택으로 추진하는 등 주거 환경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주도로 이어졌던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던 도시재생들은 결국 성공하기가 조금 힘들었다는 다른 지역의 선례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별 주민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재생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올해 평가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좀 분발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계양구 효성마을의 도시재생을 지자체와 함께 또 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올해 마을의 계획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더라고. 진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한꺼번에 다 나가겠죠. 한 70, 80%가 땅 사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 돈의 문제에 대해서만 그 집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거지. 나름대로 주민 공모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이제 저기 제안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예산 예정해가지고 지금 공모 사업 접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양구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